열린음악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의 KBS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열린음악회에 이어 부르의 명곡, 그리고 가요 무대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장한별의 이름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라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관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색깔이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계속 이름이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KBS는 장한별에게서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안정적인 라이브일까요? 감정을 쌓아 올리는 힘일까요? 아니면 아직 대중이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또 하나의 가능성일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한 출연 횟수가 아닙니다. 장한별이 서로 다른 무대에서 어떤 가수로 다시 정의되고 있는지입니다. 가장 먼저 열린음악회를 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특정 팬덤만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세대도 넓고 취향도 넓습니다. 익숙한 가수부터 새로운 얼굴까지 한 무대에 서고 시청자는 복잡한 설명 없이 노래 자체로 가수를 판단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기본기입니다. 라이브가 흔들리지 않는지, 큰 무대에서도 호흡을 잃지 않는지, 과한 장치 없이도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한별에게 열린음악회는 바로 그 기본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자리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과 전국 단위 음악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으로 한 곡을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연 참가자라는 이미지는 강한 순간을 남기는 데 유리하지만 경연이 끝난 뒤에는 오히려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음 하나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퍼포먼스 하나로 기억되며 누군가는 특정 장르의 이미지에 머물기도 합니다. 장한별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는 바로 그 틀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열린음악회 출연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강렬한 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보는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가 끝난 뒤 이름이 다시 등장한 곳은 부르의 명곡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부르의 명곡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원곡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원곡을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움이 없고 지나치게 바꾸면 원곡의 감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수는 한 곡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이 노래를 장한별이 불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무대를 다시 봐야 하는지를 몇 분 안에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한별의 장점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장한별의 무대는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낮은 온도로 시작해 한 소절씩 감정을 쌓고 곡이 진행될수록 호흡과 음색에 힘을 더한 뒤 마지막에 감정의 정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강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스타일은 짧은 장면보다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부르의 명곡이라는 무대는 장한별에게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유명한 명곡과 만나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지, 원곡의 감정을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바꿀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장한별은 원곡의 정서를 최대한 살리는 쪽을 택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음과 감정선을 앞세워 완전히 다른 방향의 무대를 만들까요? 조용하게 시작해 마지막에 폭발하는 드라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담백하고 절제된 편곡으로 승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궁금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경연이 끝난 뒤 가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관심이 끊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한별에게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가 끝나면 부르의 명곡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가요 무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대, 가요 무대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는 다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요 무대에서는 화려한 편곡이나 강한 예능 캐릭터보다 노래가 가진 시대의 정서와 가사의 울림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래 사랑받아온 노래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만 정확하다고 해서 감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 이미 곡 안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청자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얼굴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에서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선 전달력입니다. 가사 한 줄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어디에서 힘을 빼는지, 어떤 단어를 길게 끌고 어떤 문장을 담담하게 도와주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노래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장한별에게 가요 무대가 특별하게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단번에 폭발시키기보다 천천히 쌓아 올리는 방식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가 없어도 목소리와 호흡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면 가요 무대는 장한별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가요 무대는 단순한 3번의 방송이 아닙니다. 장한별이라는 가수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검증하는 세계의 시험처럼 보입니다. 열린음악회가 대중성과 안정적인 라이브를 보여주는 무대라면 불후의 명곡은 해석력과 무대 구성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요 무대는 감정 전달력과 세대 공감 능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수가 이처럼 성격이 다른 새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준다면 대중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KBS 제작진이 장한별을 어떤 이유로 섭외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이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행보만 놓고 보더라도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합니다. 장한별이 한 종류의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 다른 음악 프로그램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연 이후 가수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연에서 얻은 관심을 실제 방송 활동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요 무대는 새로운 시청자층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요 무대를 꾸준히 보는 시청자 중에는 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팬덤의 규모도 경연 성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소절을 듣는 순간이 전부입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난 뒤 이것은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팬 유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수에게 가장 강력한 홍보는 이름이 아니라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장한별에게 어떤 곡이 어울릴지 팬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감성의 곡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한 고음을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지금까지 쉽게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곡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한 가수에게 사람들이 단 하나의 스타일만 기대한다면 새로운 무대가 와도 궁금증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곡을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다고 느끼면 무대가 바뀔 때마다 기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별의 KBS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확장일 수 있습니다. 출연 횟수의 확장이 아니라 음악적 이미지의 확장입니다. 열린음악회에서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보여주고 불후의 명곡에서는 해석의 힘을 증명하며 가요 무대에서는 가사와 정서를 전달하는 깊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 무대가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면 장한별 FN은 새로운 설명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연에서 주목받은 가수에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자기 색을 만들 수 있는 가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무대로 증명됩니다. 방송 이름이 아무리 화려해도 노래가 사람의 마음에 남지 않으면 흐름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한 곡이 시청자의 기억에 깊게 남는다면 한 번의 출연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별에게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가요 무대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는 무대입니다. 폭넓은 관객 앞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익숙한 명곡에 자신만의 색을 더할 수 있는가? 오래된 노래의 감정을 오늘의 시청자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장한별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무대에서 모두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왜 KBS가 장한별을 계속 부르는 걸까? 라고 묻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번 화제가 된 가수가 아니라 무대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장점을 꺼내놓을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어떤 편곡을 선택할지, 가요 무대에서 어떤 곡을 부를지, 방송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장한별의 무대는 하나가 끝날 때마다 관심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끝날 때마다 다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가 끝나자 불후의 명곡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요 무대라는 또 다른 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한 출연 횟수가 아닙니다. 장한별이 각 무대에서 어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열린 음악회의 안정감, 불후의 명곡의 해석력, 가요 무대의 정서 전달력,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장한별의 이름 앞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지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린 음악회가 끝이 아니었다고, 불후의 명곡도 단순한 다음 출연이 아니었다고, 가요 무대 역시 방송 경력 한 줄을 더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세 무대가 장한별이 경연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습니다. 열린 음악회, 불후의 명곡, 가요 무대, 다음에 장한별을 부를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장한별을 만나게 될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이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한별은 한 번의 무대를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다음 무대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